오늘 3부는 외신입니다. 오늘 외신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거 많은데 난 정말 골 때린 게 너무 웃겨. 첫 번째 CNN이거든요. CNN은 뭐냐면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몰래 안 해. 오늘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가 자기 가족들을 지금 한 자리씩 주면서 지금 정치하고 있다.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엊그저께 그 이방카 있잖아요. 이방카의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찰스 쿠스너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방카의 시아버지예요. 근데 이방카의 시아버지를 요번에 프랑스 대사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외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는 부동산 해버리고 여기도 그냥 다 경영인들이에요. 돈 많은. 더군다나 여기는 범죄자 출신이야.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사면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을 이번에 어디로 갔냐? 프랑스 대사로 임명했어요. 이방카의 시아버지를. 대박이죠. 근데 오늘은 누구를 임명했냐? 이방카가 첫째 딸. 트럼프의 둘째 누굽니까?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 있죠. 이 왼쪽이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예요. father in law. 티파니의 시아버지야. 이 시아버지를 오늘 어디에 임명했냐? 오늘 그 아랍 문제와 관련된 중동민 아랍 문제 관련된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다. 그 뉴스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딸의 시아버지, 사위들의 아버지한테 주요 직책을 줬다는 요 기사입니다. 진짜 웃겨 죽겠어요.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마사드 블로스, 그런 티파니의 시아버지가 마사드 블로스인데, 이 마사드 블로스는 중동 평화를 지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티파니와 결혼 이후에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무슬림계 미국인들 표를 얻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 말했던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근데 트럼프가 사면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트럼프가 자기 요직에 다 앉히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CNN의 분석은 이런 식의 임명이 트럼프가 가족들에게 정부 주요 직책을 맡기는 이 경향을 앞으로 계속 보일 거라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도 지난 정부 때 이방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위였던 제너럴 쿠스너도 백악관 고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방카 안 나오죠. 이방카는 워싱턴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방카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남편 제너들은 그 트럼프의 중동 관련 자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지금 가족들한테 공식적으로 비선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임무를 맡기고 있죠. 그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가족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번 대선 캠페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에 임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왕조 시대야?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가족 중심에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해 충돌, 또 족벌주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제너드 쿠스너는 백악관에 있다가 일기 때 백악관 떠난 다음에 걸프 국가의 국부펀드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임기 때 백악관 고문으로 있던 그 사위가 특히 중동 문제에 있어 많이 관여를 했는데 나중에 정권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중동 국가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중동 국가의 그 국부펀드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 엄청 벌어가지고 지금 자기 투자 펀드 뭐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었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바이든은 열받는 게 바이든이 그 아들 있잖아요.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 때문에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헌터 바이든의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자식들이 다 대놓고 막 해먹고 있으니까 이거 참 웃기죠. 근데 트럼프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뭐 옳다기보다는 현명할 수 있어요. 왜? 비선으로 하면 더 문제되는데 아니 대놓고 그냥 시켜. 대놓고. 응? 대놓고. 야 대단하다. 근데 사실 오늘은요 더 큰 뉴스가 이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자기 사돈을 프랑스 대사로 보내고 중동 고문으로 보내고 중동 문제 고문으로 앉히고 이것도 사실은 되게 우리로서는 낯선 풍경인데 오늘 이것보다 전 세계 외신에서 거의 탑으로 나온 건 뭔지 아세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을 오늘 사면했습니다. 완전한 사면. 미국은 사면이 참 특이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판받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그리고 대법에서 판정 나와야지 사면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 재판 중인데 사면해버려.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면했냐? 어떤 특별한 한 범죄에 사면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했냐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저질렀던 혹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완벽한 사면. 아 씨발 이런 게 어딨어 도대체. 이게 완전 양아치라니까요 개새끼들. 근데 바이든이 더 욕먹는 건 뭐냐면 차라리 트럼프는요 아니 대놓고 해. 대놓고 차라리 대놓고 하면서 욕먹잖아 그냥. 나는 자기 자식들 다 안 칠 거다. 나는 나 스스로를 사면할 거다. 아니 말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근데 바이든은요. 바이든은 자기 아들 사면시키지 않겠다고요. 몇 번을 약속했어요. 몇 번을. 심지어 한 달 전에도 자기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도.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면 끔찍하거든요. 트럼프 다음 달 취임하면은 트럼프가 자기 아들 사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요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아들 관련해가지고 그냥 사면도 아니야.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저질렀던 그리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면을 해버렸어요. 대박. 근데 변명이 뭐냐? 변명이 있어요. 내 아들은 지금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사받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사면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오늘 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헌터 바이든이 했던 그 죄목들이 뭐가 있냐면 2018년 약물 중독 상태에서 총기를 구매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0만 달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 한 180억을 세금을 미납했고, 그리고 이거로부터 유죄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물론 바이든 아들이기 때문에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헌터 바이든이 멀쩡한 애가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은. 멀쩡한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가 편드는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혐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조국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검찰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거거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이 이런 거 사면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 김경수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두루킹 그런 게 그때 무슨 씨발 두루킹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당선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수사였고 판결이었거든요. 사실 나는 문재인이 임기 있으면서 한명수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들 사면 안 한 거. 난 이거 진짜 굉장히 비겁하고 이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충분히 할 만한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치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바이든이 요번에 아들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문제 많이 있어요, 사실요. 근데 바이든이 그냥 본인은 정치인 바이든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선택을 한 거죠. 왜냐면 요번에 안 하면은 자기 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범죄 혐의도 많이 있고 이거 트럼프가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면은 앞으로 헌터 바이든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요번에 욕을 처먹으면서 사면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할지. 근데 언론들한테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그냥 사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던가. 아마 지가 요번에 해리스가 이길 줄 알았나? 그래서 해리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이기는 바람에 그랬나? 해리스가 이길 줄 알고 왜냐면은 바이든은 자기 아들을 절대 사면 안 한다고.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뭐 냉정하다고 막 그러면서 멋있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그냥 사면도 아니고 죄 지은 것들 그리고 죄 지었을 것 같은 것들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사면해버렸거든. 이런 게 어딨어 도대체. 대박 진짜. 이게 오늘 폴리티코 기사였고요. 세 번째는 AP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필리핀 문제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필리핀 문제 말씀드렸죠. 사라 두테르테가 그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내가 내 신변에 문제 있으면 너도 죽어. 내가 킬러 만나갖고 다 얘기했어.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이 필리핀 국가수사본부에서 두테르테 소환도 했고 요번에 의회에서 그 두테르테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서 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한다. 그 기사입니다. 탄핵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필리핀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위협한 혐의와 또 초법적 처형, 부패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공격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이런 걸 다 망라해가지고 이번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필리핀 헌법 위반, 공공신뢰 배신, 그리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약 20가지 범죄 혐의를 두테르테한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라 두테르테가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하원 의장을 암살하겠다 위협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핵 절차가 길기 때문에 한 몇 주에서 혹은 수개월까지 걸릴 거라는 거죠. 우선 필리핀 국회가 12월 20일 날 휴회에 들어간대요. 내년 1월 13일 날 재개되고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은 5월에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라 두테르테는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협박한 적 없다. 나는 협박이 아니고 뭐 한 거냐면 조건부로 그냥 얘기한 거지 협박이 아니다. 내가 안 죽으면 멀쩡한 거고 내가 죽으면은 너도 죽는다라고 말한 것 뿐이지 이게 협박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협박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근데 지금 두테르테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죠. 우선 본인이 부통령과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무실 그 기밀 및 정보 예산 약 6억 1250만 페소 우리 돈으로 한 140억 되거든요. 그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의회 청문회에서 질문하는데 그때 두테르테 비서실장이 그걸 방해했나 봐. 그래갖고 그 비서실장을 국회에서 구금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사라하고 그 경호원들이 물리력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라 두테르테의 아버지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초법적으로 무수히 죽였거든요. 무수히 죽일 때 이 사라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었어요. 시장. 근데 시장으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사람 죽이는 거 방관했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테르테 집안은 친중이에요. 중국과 가까워. 그래서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데 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똑바로 안 한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라 두테르테보다 마르코스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노련하죠. 왜냐하면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 언론으로 내가 마르코스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지? 근데 마르코스는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국회가 탄핵을 주도하는데 누가 봐도 그 배후에 마르코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죠. 왜냐면 지금 하원 의장이 아까 이 두테르테가 그 대통령과 함께 하원 의장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원 의장이 철저한 친 마르코스거든요. 근데 마르코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고 있어요. 탄핵하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필리핀은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마르코스는 굉장히 전혀 안 그런 척. 나는 사라 두테르테 탄핵을 반대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 정치인으로서는 사라 두테르테보다 마르코스가 훨씬 더 노련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얄밉게.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지. AP에서는 요번에 필리핀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BBC. 지금 이거 어딥니까? 이 기니에서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해외 외신에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는 기사야. 뭐냐면 12월 1일 일요일 날이죠. 기니의 두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은제레 코레. 아니, 두 번째 수도가 어디냐면 은제레 코레가 아니고 어디냐면 지역 이름은 은제레 코레. 은제레 코레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대요. 축구 경기가. 근데 그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잘못했나 봐. 그랬더니 관중석에서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고, 그러다가 결국 그 원정원 경기 팀 있잖아요. 그 팀과 함께 온 시민들하고 싸움 붙어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56명이 최소 56명이 죽었대요. 근데 56명 죽은 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이 지금 시신이 줄지어 있고 복도 바닥에도 많은 사람이 누워 있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그럼 이걸 보면은 아니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가끔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축구 때문에 막 패싸움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축구 경기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 이 축구 경기가 왜 벌어진 거냐면 대통령 마마디 둠부야를 기리기 위한 축구 경기라는 거야. 난 그래서 처음에 기사를 보고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 마마디 둠부야가 기니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나? 왜냐면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경기라고 하니까. 근데 기사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이 기니에서 존경받았던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냐면 현직.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이 사람이 보니까 2021년 9월 달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요번 축구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음 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치적인 이런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기획한 토너먼트였던 거지. 그래서 요번 기사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번 사태는 그냥 경기장에서 이 심판관이 판정 잘못해가지고 양 팀이 그냥 싸운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오늘 기사에 그게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에는 분석이 안 나오는데 하여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양쪽 축구 경기 팬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여기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정치적인 그 문제와 관련해 갖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요번에 기니에서 축구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청 크게 보도가 됐대요. 축구계가 엄청 그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거지. 근데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거를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요번에 그 심판이 결정하는 걸 보고 이게 또 축구계의 부정부패와 연결돼가지고 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미에서 지금 이 축구장 사태, 어제 있었던 그런 이 폭력 사태, 지금 수십 명이 죽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요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가디언즈는 아일랜드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일랜드에서 녹색당이 요번에 완전히 전멸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많은 걸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녹색당이 집권당은 아니죠. 그런데 녹색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위치냐면은 원래 12석이었죠. 12석이었는데 요번에 녹색당의 당수인 이름이 로데릭 오고먼. 이 로데릭 오고먼만 살아남고 12석에서 한 석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녹색당은요, 집권 연합의 일원이래요. 지금 집권당이 있죠. 뭐 피아나팔, 또 피네길, 정당 이름입니다. 이 중도 정당이야. 중도 정당과 함께 연합으로 해갖고 집권 여당에 포함되어 있는 당이에요. 여기는 연립정부지, 연립정부. 그런데 연립정부에서 환경 정책을 세게 했대요. 뭐 탄소세 같은 것들, 환경 정책 여러 가지 많이 폈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있다는 거죠. 우선 환경 정책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비판하는 거냐면 녹색당한테. 그러니까 연립정부가 예를 들어서 휘발유 탄소세 걷는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노하면은 집권 여당한테 분노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 중에서 녹색당이 그걸 강하게 얘기하니까 야, 이 모든 거는 너희 때문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집권 여당을 반대하는 파트도 욕을 먹는데 집권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거의 마약사냥식으로 너희 때문이야 하면서 지금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완전히 녹색당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막상 환경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피니까 분노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요번 총선에서 누가 이겼냐면은 좌파 사회민주당, 노동당이 의석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좌파 사회민주당, 녹색당? 둘 다 진보적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도 아닌 거야. 진보이면서 그리고 녹색당 대신에 좌파 사회민주당, 노동당을 택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정책 말로는 멋있죠. 야, 우리 탄소 쓰지 말자, 휘발유 쓰지 말자, 화석에너지 쓰지 말자, 전기 아끼자. 말 좋은데 막상 이걸 정책으로 피면은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로 나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이거는 꼭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우리 되게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다 알지만 정작 이거를 정치로 실현했을 때는 막 국민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녹색당이 완전히 폭망한 거는 현실 정치인들이 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이 기사에서 가디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은 정부 참여에 따른 피로감과 환경정책 논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썼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환경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정책적으로 어려운 거죠. 다음은 로이터입니다. 로이터도 골 때리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총리 슐츠가 오늘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는 거죠. 방문해가지고 요번에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예요. 1조. 거의 1조. 1조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특별히 갖고 왔냐면, 골 때린 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사무리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원래 독일도 지금 연립정부죠. 연립정부였는데 지난 11월 달에 연립정부가 붕괴됐어요. 붕괴되면서 이 슐츠가 지금 되게 입지가 곤란하고 지금 총리 재신임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요번 내년 2월 달에 총선이 있어, 조기 총선. 그때 아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없어, 그렇게 힘이 없다고. 근데 똑같이 바이든 임기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하고 미사일 쏘라고 하고 돈 지원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다 전쟁 붙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근데 숄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되게 위태롭고 인기도 없고, 누가 봐도 2월 달에 총리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막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1조 지원하겠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여론 중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해야 된다는 여론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더군다나 나토국이니까, 나토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 독일 안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막 지원해버리고 군사지원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사는 뭐냐면, 숄츠가 본인의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내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내보이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입지를 지금 더 확고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갖고 확고해지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면, 바이든도 그렇고 숄츠도 그렇고, 아니 임기 말에 얼마 남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결정을 막 해가지고 군사 지원해서 전쟁을 계속 장기화시키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해갖고, 바이든 보면서 내가 좀 미쳤구나 했는데 숄츠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갖고 왔습니다. 의아해갖고. 오늘 마지막은 NHK입니다. 이것도 외신에 올라왔어요. 많이. 일본 문제인데 외국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요번에 일본의 아키타현이 있잖아요. 아키타현에 있는 아키타시에 있는 슈퍼마켓인데, 이 슈퍼마켓에 곰이 들어왔대요. 곰이. 그래서 지금 그 슈퍼마켓 직원 한 사람이 다쳤고, 곰이 여기서 지금 55시간 이틀 넘게 머무르고 있대요. 그래서 요번에 이 곰을 유도해가지고 포획했다, 이런 그런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최근에 이 아키타 그 시에 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11월 11월 달? 12월 달? 그때 한 달 동안만 해도 거의 30번 넘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선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오전 6시 20분경에 이토쿠 스치자키 미나토 점이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에서 발생이 했는데, 곰이 47살 되는 직원에게 위해를 끼치고 나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육류 매대 파손하고 선반을 막 어지럽히고 거기 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12월 1일 날 경찰들이 와갖고 곰을 확인하고 이 꿀 그리고 사과 같은 걸로 덫을 만들어 갖고 결국 곰을 잡았다고 합니다. 잡아갖고 이제 포획을 했대요. 그래서 트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 곰이 이 아타시현에 출몰을 많이 한다는 거죠.
11월 한 달 동안만 기사를 보니까 42번 도시로 내려왔다는 거. 도시로. 곰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곰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곰이 도시로 왜 내려올까?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금 산에 음식이 이 식량이 많이 있대요. 식량이 없지 않대. 식량이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래요. 산에 식량이 많대요. 많은데 왜 내려왔냐는 거지. 그래서 출몰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선 그거죠. 이 산간 지역 있잖아요. 산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도 고령화도 심하고 인구 감소도 심하니까 산간 지역이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곰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오면서 도시까지 이젠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철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철수하면서 곰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곰들이 도시에서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는 그래. 도시에서 먹었던 그 음식 있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 맛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간 지역에 먹을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웃기죠. 그래서 오늘 이 곰이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거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활동의 일부 지역에서 축소된 것들, 그리고 곰들의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도시화 같은 거 하면서 교회 확장하면서 이 곰들이 자기 서식지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웃겼던 건 그거예요. 도시에서 먹었던 그 음식 맛을 잊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황당해가지고 야, 뭐 다양한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또 과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곰들이 내려오는 그런 유혹이 된다는 거야. 산간 지역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렸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 때문에 곰들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사버리가 준비한 외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3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